폭용 수술에 대한 인식에 관한 논문이 2002년도에, 이거는 이제 2003년도에 나온, 요것도 2003년도에 발표된 논문입니다. 2003년도. 예, 2005년도에 대한 비뇨기과 학회지에 실린 논문인데요. 2016년도, 2019년도, 그러니까 작년입니다. 작년이네요. 예, 올해 4월. 안녕하세요. 송파길맨 장택희 원장입니다. 오늘은 구리 남양주 길맨 이행남 원장님 모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원장님 예. 인사하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길맨에서 학술 파트를 맡고 있는 구리 길맨 비뇨기과 원장 이행남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폭용 수술에 대해서 집중 탐구. 네. 얘기가 많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예, 저희가 이제 폭용 수술을 하면 네. 위생적인 면에서 어떤 그 감염 질환 예방에 큰 네. 도움이 된다라는 거는 이제 명백한 사실입니다. 근데 요즘에 네. 그 인터넷을 통해서 어떤 잘못된 정보를 접하고 폭용 수술에 대해서 그릇된 편견, 네. 어떤 오해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요. 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네. 그런 오해들이 정말 진실인가 거짓인가 네. 한번 집중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잘못된 편견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네. 뭐 대표적인 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흔하게 있는 게 뭐 성 기능이 떨어진다, 뭐 성감이 떨어진다, 네. 또 뭐 길이면에서 또 불이익을 보지는 않을까, 네. 뭐 그런 오해들이 있는데요. 네. 뭐 그걸 이제 제 생각이 아닌 어떤 네. 논문 결과들을 통해서 네.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장님 이거 쭉 훑어봤는데요. 네. 굉장히 많은 논문들을 검색을 했더라고요. 네, 네. 이거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저도 많이 공부가 됐습니다. 예, 예. 폭용 수술에 네. 어떤 부분에 관한 논문들이죠? 네, 폭용 수술에 대한 전반적인 네네. 어떤 궁금증에 대해서 네. 어떤 검토를 해봤습니다. 네네. 뭐 폭용 수술에 대한 우리나라 사람들의 인식, 인식. 예, 그리고 폭용 수술 후 음경 길이의 변화, 그리고 수술 후 성기능의 변화, 네네. 성감의 변화, 또 조루에 대한 어떤 영향, 예. 뭐 이런 부분까지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요? 네. 무척 궁금합니다. 네. 그럼 우선 네. 우리 한국 사람들의 폭용 수술에 대한 인식 어떤가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의 네. 그런 폭용 수술에 대한 인식에 관한 네네. 논문이 2002년도에 발표된 지요. 2002년도에. 예, 발표되었습니다. 결과를 보시면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네네. 폭용 수술을 하는 이유로는 더 나은 위생을 위하여가 82.4%. 압도적이네요. 네, 그리고 성기능 개선을 위해서가 7.5%. 그리고 친구들이 하니까 예, 그렇죠. 나도 똑같아 보이기 위해서 예, 예. 뭐 그런 목적으로 하는 어떤 게 문화니까. 예, 1.1% 였고요.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폭용 수술하는 시기로는 네네. 초등학교 후반기, 그러니까 고학년, 네. 5학년, 6학년 네. 때가 가장 적당한 시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단 말이죠. 네. 그리고 이제 반대로 폭용 네. 수술을 하지 않는 이유로는 시간이 지나며 포피가 저절로 젖혀지기 때문에 55.1%였고요. 의학적인 장점을 잘 모르겠다. 이런 경우가 20.3%였습니다. 네. 그리고 폭용 수술을 이제 함으로써 네. 기대하는 효과로는 음경암, 네. 그리고 상대방의 자궁경부암, 네. 감염성 질환 예방, 네네. 그리고 성기능의 향상, 조루 개선 효과 기대, 음경 크기의 향상, 네. 그리고 소변 줄기의 개선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폭용 네. 수술을 계획하고 있다, 이렇게 그래서 이야기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네. 폭용 수술에 대한 인식. 이 결과는 네. 일반인들의 폭용 수술에 대한 인식인 거죠? 예, 그 맞습니다. 폭용 수술 결과가 아니고요. 예, 의학적인 결과가 아니고 예, 예. 사람들이 생각하는 폭용 수술에 대한 인식인 거죠.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그거에 이걸 대한 조사하는 논문이었습니다. 거죠? 네, 네. 그럼 그 실제 의학적인 결과도 이제 궁금하거든요. 네, 네. 네. 특히 그 폭용 수술이 성기능, 네, 또 조루 개선 효과, 네, 또 음경 크기, 네, 이 향상, 이게 도움이 될지 네.
정말 궁금합니다. 네. 네네. 우선 네. 우리나라 한국 남자들의 네네. 포경 수술 받는 비율이 얼마나 되나요? 네, 이거는 이제 2003년도에 나온 국내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2003년도에 발표된 논문인데요. 네네. 한국 남성의 78%는 포경 수술을 받았고요. 와. 네, 11.5%는 현재 포경 수술을 받지는 않았지만 예, 예. 추후에 포경 수술을 희망한다라고 네. 답변을 하였습니다. 논문에서 보면 네. 한국 남성의 75%는 포경 수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고요. 네네. 2.9%만 포경 수술은 불필요하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아, 그래요? 네, 포경 수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주요 이유는 네. 위생, 청결 이 부분이 89.1%였습니다. 네. 네. 몇 살 때 이렇게 포경 수술을 받았는지 거에 대한 그 논문도 있죠. 네, 있습니다. 네네. 이 논문에서 그래프로 잘 보이게 설명을 네. 해주고 있는데요. 네, 여기 보시면. 예, 나이별로 포경 수술 시행하는 그런 빈도를 나타낸 것인데요. 네네. 한국 남성들이 포경 수술을 받는 나이는 10세에서 16세에 주로 몰려 있음을 알 수 네. 있습니다. 10세에서 16세. 네, 그리고 그래프에서 보시면 0세에 받은 것도 확인이 되는데요. 아, 그럴 때가 있었죠. 우리가 예, 예. 나자마자 네. 산부인과에서 이렇게 포수를 네. 했던 때가 있었죠. 예. 요것도 2003년도에 발표된 논문입니다. 2003년도. 예. 예, 예. 부산 지역 4,225명의 예, 예. 7세에서 네. 12세의 예. 남아 부모들을 대상으로 아, 부모들. 예, 조사해서 발표한 논문이 있습니다. 예, 예. 이 역시 이제 포경 수술에 대한 부모님들의 그런 인식을 알아볼 수 있는 논문이었는데요. 지금 보시는 테이블에 예. 예, 나와 있는 것처럼 남아 아버지의 70%는 포경 수술을 받았고요. 아. 그리고 약 30%는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네, 예. 흥미로운 것은 포경 수술을 받은 아버지의 아들 중 네. 50.9%는 포경 수술을 받았고요. 아. 예, 반대로 포경 수술을 받지 않은 아버지의 아들 중 55.6%는 포경 수술을 시행받지 않은 것으로 아,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요. 그래, 아버지가 포경 수술을 받으면은 네. 아들도 받는 확률이 높고, 네네. 안 받았으면은 네. 또 아들도 안 받을 확률이 높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네, 되겠네요. 네. 이 논문의 결과를 보면 아버지의 포경 수술 유무와 네. 아들의 포경 수술 그런 시행 여부는 통계적으로 예. 어떤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아. 확인되었습니다. 굉장히 좀 재밌는데. 네, 예. 재밌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논문에서 네, 그 부모님들이 그 포경 수술 시행 비율이나 네. 시행 여부를 결정하는 요인도 설명되어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예, 지금 보시는 테이블에 잘 나와 있는데요. 예. 이 논문에서 96.8%의 남아 부모들은 예. 포경 수술을 고려하고 있고요. 91.7%는 네네. 포경 수술을 반드시 시키겠다라고 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포경 수술을 시키겠다고 응답한 부모님들의 가장 큰 이유로는 네. 위생 청결이 88.1%였고요. 네. 성적인 증대 그리고 더 큰 성기를 만들어주겠다. 뭐 그런 이유 때문에 하는 게 8.5%. 그리고 반대로 포경 수술을 시키지 않겠다고 응답한 부모님들은 네. 의학적 필요성을 신뢰할 수 없다. 네. 뭐 그런 이유가 38.5%. 네. 그리고 커가면서 자연적으로 포피가 젖혀지기 때문에 필요 없다. 그런 이유 때문에 안 시키겠다가 23.7%. 그리고 합병증에 대한 그런 불안감이 21.7%로 확인되었습니다. 바로 전 논문에서 보면은 네. 애들 그 성기가 커진다. 네. 라는 그 부모님들의 인식이 있었는데요. 네. 뭐 이에 대한 의학적 근거가 있을까요? 예. 저도 그래서 이거는 명확하게 그냥 제 생각을 답변하기가 네. 제 지식으로는 좀 부족한 점이 있어서 논문을 좀 검색을 해봤습니다. 아, 그런 논문이 있어요? 예, 그런데 네. 다행히도 그거에 대한 논문이 있었습니다. 네. 네. 예. 궁금합니다. 네, 2005년도에 네. 대한 비뇨기과 학회지에 실린 논문인데요. 네. 네. 포경 수술을 받은 남성들과 네. 포경 수술을 받지 않은 남성들의 네. 음경 크기를 네. 비교한 논문이 있었습니다. 아, 그 결과가 굉장히 궁금한데요. 네. 예, 한번 좀 들어볼게요. 네, 지금 보여드린 화면에 네. 나타나듯이 포경 수술을 한 남성군이 예. 포경 수술을 하지 않은 남성군에 비해서 예. 신장 시
예. 음경 길이가 길었습니다. 평상시 크기가 아니고 예. 발기됐을 때 크기도 아니고 평상시 기준에서 네. 평상시에서 음경을 당겼을 때 당겼을 가장 길어지는 길이 아. 그거를 이제 신장시 음경 길이로 표현을 네네. 했고요. 예. 근데 그게 포용수술 받는 사람들이 더 길었다. 아. 그리고 통계적으로도 의미 있게 길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각각 이제 포경 수술을 한 군에서는 예, 예. 12.03cm였고요. 예, 예. 포경 수술을 안 한 그룹에서는 11.71cm였습니다. 네, 네. 얼핏 듣기에는 네.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닌 것 같지만 네. 통계학상으로는 그게 의미가 있는 네. 그 길이란 말이죠. 네, 차이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논문에서 또 흥미로운 것은 네, 네. 키와 몸무게가 예, 예. 어떤 신장시 음경 길이에 영향을 미치는지 네, 네. 뭐 그런 부분도 조사를 했었는데요. 네.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170cm 이상의 키에서는 네, 네. 키가 클수록 포경 수술한 군의 신장시 음경 길이가 더 길어지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아, 그리고 포경 수술을 한 60에서 69kg 예. 그다음에 그런 체중을 가진 남성군에서 예, 예. 음경의 그 신장시 길이가 네, 네. 평균 12.11cm로 네. 가장 큰 음경 길이를 보였습니다. 60에서 69kg의 남자들이 네. 음경 길이가 네. 제일 길었다. 키도 크고 60kg대의 예, 남성들이 60kg 대 성기 포경 수술을 했을 때 네, 네. 가장 큰 성기를 보인다. 신장식. 예. 저도 몸무게 좀 줄여야 되겠네요. 네, 저도 많이 줄여. 이 논문에서의 결론은 예, 예. 포경 수술이 음경 길이에 네.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어. 그 부분을 이제 확인한 그런 논문이고요. 아, 그렇죠. 네. 이 포용수술 반대하는 논리 중에 하나가 네. 포용수술 받으면 네. 음경 길이가 짧아진다. 네,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네, 네. 그건 결코 아니고 네. 오히려 논문 결과에 의하면 네. 조금 더 길어졌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호피가 짧아지면 당겼을 때 길이, 뭐 네. 발기됐을 때 길이가 짧아질까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네. 전혀 그렇지 않고 이 결과를 보시면 오히려 신장시 음경 길이에서는 네. 포경 수술이 긍정적인 결과를 미친다.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가 네. 우리의 언제 포용수술을 시키는 것이 제일 좋냐? 네.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잖아요. 네, 네. 그게 이와 연관해서 네. 포경수술 받는 시기와 네. 또 음경 길이 이거에 관한 연관성이 혹시 있나요? 네. 이 논문 결과에 나와 있는데요. 네. 네. 포경 수술 시기와 네. 음경의 길이는 네. 연관성이 없다고 확인되었습니다. 어느 시기에 받더라도 음경 길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네. 이게 결론입니다. 이제 포경 수술 많이 시행하는 그런 병원에서 받는다라고 하면 구리 길맨 같은 네, 정확하게 많이 하죠. 짚어주셨습니다. 네. 네. 송파 길맨. 이쪽 그 포용수술하는 의사들이 이제 포용수술을 받는 것이 좋다고 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성병 예방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네. 받는 것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이와 관련된 논문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네네. 2016년도 비교적 최근에 발표된 4년 전 논문입니다. 네네. 리뷰 논문이 있는데요. 네네. 리뷰 논문이라는 거는 이제 여러 가지 논문들을 네. 체계적으로 이제 분석해서 이제 또 결론을 맺는 네. 그런 종합 논문이라고 이해하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예. 예. 그 결과를 보면 포경 수술이 네. 그 에이즈 바이러스, HIV 그리고 매독, 마이코플라스마, 인유두종 바이러스 그 감염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결론이고요. 그렇지만 그 임질이나 예. 클라미디아 그런 균 예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 논문을 보기 전에는 네네. 어떤 모든 성병 예방에 포경 수술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네네. 포경 수술이 모든 성병을 다 예방하는 건 아니고요. 네네. 어떤 예외적인 그런 균도 있음을 새로이 알았습니다. 네. 네. 포경수술 받으면은 네. 성기능이 떨어진다. 네. 그래서 받지 마라. 네.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많이 이런 속설이 있는데요. 네. 네. 어떤가요? 저도 이 부분이 가장 궁금했었고요. 네네. 그래서 찾아봤는데 2019년도 작년에 발표된 리뷰 논문이 있었는데요. 네. 결론을 보시면 네. 성기능 장애는 네. 남성에 있어 흔한 질환이며 예. 포경 수술이 성기능 장애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명백한 증거들이 있다라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예, 예. 그러니까 폭용 수술을 받으면 성기능이 떨어질까봐 뭐 이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 나이가 든다든지 뭐 네. 당뇨, 고혈압 이런 뭐 기저질환 때문에 떨어질 네. 수 있는 것이지 네. 폭용수를 받는다고 해서 네. 성기능이 뭐 좋아지지도 않지만 네. 나빠지지도 않는다. 네, 그렇습니다. 아, 상관이 없다. 네. 이런 논문인 것 같은데 네,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 원장님, 네. 그 폭용수를 받고 난 뒤에 네. 성관계 만족도에 대한 그런 논문도 있나요? 올해 4월 아, 올해 4월. 2020년 4월에 발표된 따끈따끈한 따끈따끈하네. 이게 뜨겁습니다. 뜨겁습니다. 뜨거워. 그 아프리카 그 보츠와나에서 예, 예. 에이즈 예방을 위해서 폭용 수술을 시행한 후에 네네. 성기능 변화를 조사한 그런 흥미로운 논문입니다. 이 논문에서 예, 예. 구체적으로 성기능, 성감에 대한 여러 가지 항목들을 조사하였습니다. 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성적 욕구, 네. 성관계 시 질삽입의 그런 용이성, 그 다음에 콘돔 착용의 수월함, 그리고 사정, 네. 또 발기 시작 및 유지, 그리고 위생 청결 그런 항목들. 그러니까 우리가 성관계 할 때 또 성관계 뭐 전후에 느끼는 굉장히 구체적이고 네. 예, 실질적인 네, 항목들이네요. 맞습니다. 그런 성감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좀 기술해서 네. 폭용 수술 후 3개월 후에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요. 네. 그 하얀색 부분으로 나온 게 네. 폭용 수술 후에 더 좋아졌다라는 그런 응답을 나타내는 건데요. 네. 더 나빠졌다, 변화 없다에 비해서 흰색 막대기가 길게 네. 나와 있습니다. 더 좋아졌다라는 그런 응답이 훨씬 많은 것으로 나와 네. 있고요. 흰색 막대가 제일 기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논문의 결론은 폭용 수술이 네. 어떤 그런 성적인 기능, 그런 만족도 부분에 있어서 도움이 된다라는 게 결론이었습니다. 간혹 뭐 성감이 떨어질까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네. 그건 그렇지 않다라고 네. 자신감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논문 결과가 보여주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요. 네. 그 폭용 수술이 조루에 효과가 있다. 네. 조루 증상을 개선시킨다. 네. 이런 말들도 있잖아요. 네. 이거에 대한 논문도 있나요? 네. 그 상담하다 보면 어떤 네. 분들은 조루 개선을 목적으로 폭용 수술을 받겠다라고 저도 하시는 꽤 분들도 있었습니다. 예, 있는데요. 저도 궁금했습니다. 조사를 해봤는데 네. 2018년도에 이거에 대한 그런 발표된 논문이 있는데요. 결론은 네. 폭용 수술은 조루에 대한 효과가 없다. 사정 시간에 대한 효과가 없다. 효과가 없다. 예, 즉 뭐 긍정적, 부정적 영향이 없다. 그러니까 뭐 예. 다시 말씀드리면은 네. 폭용술 받는다고 해서 네. 조루 증상이 뭐 나빠지지도 않지만 네. 또 좋아지지도 않는다. 네, 그렇습니다. 상관없다. 네. 아, 그게 그런 결론이었습니다. 얘기네요. 네. 많은 논문 네. 이렇게 정리하느라고 네. 굉장히 고생이 많으셨을 텐데요. 폭용술 후의 그 변화들을 네. 어떤 감이 아니라 네. 논문을 통해서 네. 그 통계적인 수치 네. 이런 것들을 확인하니까 네. 훨씬 이해가 쉬웠고 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남성들도 네. 굉장히 이해가 쉬웠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논문들을 이렇게 조사하고 공부하면서 네. 또 새로운 사실들을 구체적으로 또 수치화된 그런 표현으로 이해할 수가 있어서 좋았고요. 네.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 폭용 수술하는 그런 의사들이 어떻게 하면 안 아프게 할까, 최대한 합병증을 그런 줄이는 방법,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노력을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우리 길매는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노력해왔고 네.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구리 길맨의 이행남 원장님을 모시고 폭용수술 완전 해부 심층 탐구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지금 유튜브를 아무리 뒤져봐도 이렇게 폭용수술에 관련된 많은 논문들을 검색하고 해설해주는 그런 영상은 없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남성들은 운이 좋으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